탁구 왕초보 기초강좌 10강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사고법. 정체가 아니라 도약 직전이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기초강좌 시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강부터 여기 10강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라켓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준비 자세는 왜 중요한지, 포핸드와 백핸드의 기본 스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환은 왜 발보다 몸의 구조가 먼저인지, 풋워크는 왜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인지, 리시브와 서브는 어떤 원리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와 연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공이 무서웠다면 지금은 그래도 공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게 치려고 했다면 지금은 각도와 타이밍을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공 한 공이 급했다면 지금은 연결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연습할 때는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경기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전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급해질까요? 나는 분명 배운 것도 많고 전보다 할 수 있는 것도 늘었는데 점수는 왜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답답함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정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은 먼저 조금 늘었는데 사고방식은 아직 초보 프레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보통 기술이 늘면 경기력도 바로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탁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탁구는 단순한 동작 운동이 아니라 판단, 선택, 타이밍, 감정 조절이 함께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핸드를 조금 더 잘 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핸드가 조금 더 안정되었다고 해서 실전 승부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몸에 들어왔는데 머릿속 질문은 아직 예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초보의 머릿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으로 점수 낼 수 있을까? 이번엔 멋지게 쳐야지. 방금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만회해야지. 이 질문들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과를 먼저 쫓고 있다는 점입니다. 탁구는 참 이상한 운동입니다. 결과를 너무 직접적으로 쫓으면 오히려 결과에서 멀어집니다. 점수를 빨리 내고 싶을수록 공은 짧아지고 좋은 공을 치고 싶을수록 스윙은 커지고 실수하지 않으려 할수록 몸은 굽고 만회하려고 할수록 다음 공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왕초보가 실전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을 어떤 생각으로 쓰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1. 초보가 실전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길 공이 아니라 앉을 공을 생각합니다. 초보는 경기에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이다. 이걸로 끝내야지. 기회가 왔다. 세게 쳐야지. 상대보다 내가 먼저 공격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각이 너무 이른 시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공은 사실 득점 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보는 많은 공을 득점할 수 있는 공처럼 대합니다. 조금만 높아 보여도 때리려 하고, 조금만 길어 보여도 드라이브를 걸려 하고, 조금만 기회처럼 느껴져도 스윙부터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정말로 이길 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앉을 공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실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탁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화려하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이길 수 없는 공에서는
절대 먼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는 점수를 내는 기술을 먼저 찾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사람은 점수를 잃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가 살짝 애매한 길이의 공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높지도 않고 완전히 짧지도 않고 내가 움직이기에도 약간 불편한 공입니다. 초보는 그 순간 공격할 수 있나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실전 사고가 생긴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공은 내가 공격해서 이길 공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연결해서 넘길 공인가? 이 질문 하나가 경기 수준을 나눕니다. 실전에서 강한 사람은 늘 대단한 공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쳐야 할 공을 안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보 탈출의 시작도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부터는 탁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공으로 점수 내야지가 아니라 이 공으로는 먼저 지지 말자. 이 사고 전환만으로도 실전 내용이 훨씬 안정됩니다. B. 실수의 책임을 무조건 기술 탓으로 돌리지 마라. 실전 실수의 대부분은 기술보다 선택의 문제다. 초보가 경기에서 지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핸드가 안 돼서 졌어요. 백핸드가 약해서요. 서브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기술 부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나오는 많은 실수는 순수한 기술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이미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늦었는데도 무리하게 포핸드로 돌렸다면 그건 포핸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공이 낮고 빠르게 깔렸는데도 강하게 치려 했다면 그건 스윙 능력보다 판단의 문제입니다. 방금 전 실수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 공을 바로 세게 때리려 했다면 그건 탑업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는 실수를 너무 빨리 기술의 탓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 방향도 자꾸 엉뚱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무리한 공격 실수가 나왔는데 집에 가서 포핸드 100개 더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포핸드 자체가 아니라 그 공을 왜 공격 대상으로 판단했는가일 수 있습니다. 탁구 실력은 단순히 잘 치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을 칠지, 어떤 공은 넘길지, 어떤 공은 버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술은 칼이고 사고는 그 칼을 언제 꺼낼지 결정하는 손입니다. 칼이 좋아도 아무 때나 휘두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칼이 아주 날카롭지 않아도 적절한 순간에 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술이 갑자기 완벽해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기술이 부족했던 걸까? 그 전에 내가 이 공을 선택한 이유가 맞았을까? 이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의 탁구는 한 단계 깊어집니다. 3. 초보가 실전에서 특히 치면 안 되는 공 3가지입니다. 이제 아주 실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초보가 경기에서 무너지는 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공들은 대부분 쳐야 할 공이 아니라 참아야 할 공입니다. 첫째, 낮고 빠른 공입니다. 낮고 빠른 공은 보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초보는 이 공을 보면 급하게 손이 먼저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공은 강하게 치기보다 유지하거나 안전하게 넘기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낮고 빠른 공은 네트 여유가 적고 스윙 궤도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걸리거나 얇게 맞거나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에서는 멋진 공격보다 한 번 더 살려놓는 선택이 훨씬 현명합니다. 둘째, 몸이 준비되지 않은 공입니다.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의 준비가 먼저입니다. 발 위치, 중심, 거리, 라켓 각도, 시선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스윙만 크게 나가면 거의 대부분 실수가 납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공에서 무리하게 치는 것은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정답만 맞히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멋진 스윙이 아니라 작은 동작, 짧은 연결, 안전한 복귀입니다. 즉, 준비가 안 된 공은 잘 치는 공이 아니라 살리는 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초보가 한 점을 잃고 난 다음 바로 다음 공에서 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첫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수 직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빨리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공을 맞이하면 몸은 이미 평소 몸이 아닙니다. 손은 빨라지고 어깨는 굽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러니 다음 공도 무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은 기술적으로 치는 공이 아니라 리셋해야 하는 공입니다. 한 박자 쉬어도 좋습니다. 호흡을 한번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번 공은 연결만 하자라고 스스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 리셋 능력이 생기면 연속 실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속 실점이 줄어들면 경기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실력이 늘고 있다는 진짜 신호입니다. 정체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구조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착각합니다. 예전보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전보다 내 실수가 더 잘 보이고 경기에서 내 부족한 점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나는 더 못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조금도 없을 때는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공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지고 그냥 답답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 공이 왜 안 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늦었는지, 발이 멈췄는지, 공격할 공이 아니었는지, 내 감정이 흔들렸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건 구조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공이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공만 오면 급했는데 이제는 순간적으로라도 선택지가 보입니다. 이건 넘길까? 이건 유지할까? 이건 시도할까? 이런 아주 짧은 생각이 뇌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실수의 이유를 압니다. 예전엔 그냥 또 실패했네 였는데 이제는 준비가 늦었네. 이건 무리했네. 지금은 연결이 맞았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보다 세게 안 쳐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초보는 세게 쳐야 잘 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세게 치는 것보다 맞는 타이밍, 각도, 연결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여러분은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의 답답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 바뀌기 직전에 마찰일 수 있습니다. 5. 경기 중 집중할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공, 유지할 공인가, 시도할 공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복잡한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경기 중에 이론을 10개씩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딱 하나의 질문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중에는 이것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공, 유지할 공인가, 시도할 공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지할 공이라면 크게 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다음 공을 준비하시고요. 시도할 공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준비된 동작으로 깔끔하게 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성격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탁구는 매 공마다 정답이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같은 포핸드라도 어떤 공에서는 공격이 정답이고 어떤 공에서는 연결이 정답입니다. 같은 백핸드라도 어떤 공에서는 압박이 맞고 어떤 공에서는 블록처럼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실전 사고법의 핵심은 잘 쳐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공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초보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왕초보 시절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기술만 늘면 실전도 바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늘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기술을 어떤 생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전은 결과만을 쫓을수록 무너집니다. 이길 공보다 앉을 공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실수의 원인을 무조건 기술 탓으로 돌리기보다 선택을 점검해야 합니다. 낮고 빠른 공, 준비 안 된 공,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이 느리게 보이고 실수 이유가 보이고 세게 안 쳐도 된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체가 아니라 도약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답답함은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의 답답함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사람의 답답함일 수 있습니다. 그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꼭 이것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 유지할 공인가, 시도할 공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실전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함께한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질탁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